위주의 교수학습 설계를 추구했고 간접 체험 활동보다 직접 체험 활동 선호를 드러냈습니다. 에듀테크 효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아직은 교사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에듀테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균형 추구형입니다. 균형 추구형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데요. 자신만의 투철한 교육관을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은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활력 교사는 코로나 이후 개발해두었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이 묵혀두기 아까워서 기존 수업에 디지털을 덧입히는 형태로 수업을 고민해오던 중이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도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체육교과의 신체활동이라는 본질적 특성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넘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웅과 서안목 교사도 교육과정을 무엇보다 우선시했고 단순하게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과 교육과정의 설계 능력 그 사이에서 안목과 균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학생 개별화와 개인 포트폴리오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친화형입니다. 안혁신 교사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듀테크를 극단적으로 추구해서 실패도 많이 경험하며 수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삶과 에듀테크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오면서 이를 통해 교육적 도구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을러지고 싶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된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한 뒤에 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듀테크를 탐색하고 활용하였습니다. 한창희 교사는 피드백을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기존의 시범이나 언어라는 피드백의 한계를 느끼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피드백의 다양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일시성과 단순함이라는 기존 피드백을 벗어나 영상과 기록 등으로 효율적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무한하게 지지하면서 디지털 친화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맡아줄 수 있는 영역은 철저하게 맡기고 교사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 등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인식입니다. 학생의 인식은 조금은 간단한데요. 학생의 인식은 아날로그 디지털 연속체에서 아날로그형과 디지털 친화형 두 가지로 이분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경우 균형 추구형이라는 거에 어떤 연구적인 의미가 옅었을 뿐더러 교사와 달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학적인 인식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식은 대체로 교사의 인식과 수업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체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아날로그 친화적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아날로그 친화형 학생의 경우 체육 수업의 목적이 신체 활동에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친화형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와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학생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체육 수업의 질이 더 높아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의 인식과 학생의 인식을 비교표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 2. 체육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 형태 및 문제점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 형태는 이제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제 하늘색 기둥과 같이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각 수준 명칭의 앞단어, 그러니까 이제 변형, 확장, 대체 이런 단어들은 교사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단어, 창조, 분석, 수동 이런 단어들은 학생 행동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대체 수동적 형태에서는
교사가 기존 수업의 도구를 단순 대체하면 학생들은 그에 따라 수동적 과제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확장 분석적 형태에서는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이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확장시킨 도구를 활용하면 학생은 분석적 과제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제 공유 문서 등을 통한 문서 협업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혁 창조적 형태는 교사는 교수학습 도구를 변혁적으로 전환을 시키면 학생들은 그러한 수업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체 수동적 형태에서 교사가 하는 행동과 학생이 하는 행동을 나타내면 이 보라색 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안할 교사의 수업을 예로 들면 정안할 교사는 스포츠 스태킹 수업에서 서울시교육청의 1인 1기 보급 사업인 디벗을 활용했는데요. 이제 디벗이 이제 학생 한 명당 이제 태블릿 기기를 보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컵 스태킹을 수행하고 난 뒤에 종이 기록지가 아닌 태블릿을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박활력 교사의 사례도 살펴보면 교사는 단순 노동을 대체시켜 교사의 편의성과 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박활력 교사는 이제 배드민턴 수업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호루라기 소리는 영상 자동 재생으로 만들어 놓고 리그전 운영 기록지 게시판은 태블릿으로 대체해서 학생들이 알아서 가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장 분석적 형태에서는 교사는 분석적 과제를 조직화하여 제시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보통 영상 촬영이 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창희 교사는 본인의 축구 스포츠 클럽의 영상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학생을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영상 촬영과 업로드를 하게 하고 이를 활용해서 이제 축구팀의 팀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팀과 학생 개개인에게 즉각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제 우승까지 했던 경우입니다. 김일훈 교사는 배드민턴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사진과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토의와 피드백을 하도록 학습 과제를 조직했습니다. 이 과정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밑에 사진들이 이제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변혁 창조적 형태에서는 과제의 구체적인 제시가 아니라 목표만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와 같이 실제로 5명의 연구 참여자가 게더타운,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등을 이제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변혁 창조적 형태의 특징으로 창조적 과제를 활용하면 먼저 학생의 주도성이 증대됩니다. 학생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과 주관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평가와 피드백이 다양화됩니다. 평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학습의 과정 자체가 평가가 됩니다. 교사의 역할은 지시자에서 안내자로 변화되어 학생의 학습 관리와 피드백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의 첫째로 물적 인프라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1인 1기기 완성을 필수적으로 이야기했고 불완전한 인터넷 문제를 뽑았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 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학습 도구에 대한 적응의 문제 등 다양한 제한 요소로 인해서 수업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인 문제로는 이제 교사 자신의 수준에서는 교육적 고민 없는 무분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 교사들이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부족과 학생들이 디지털 이제 주어진 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 중에 이탈 행동을 하는 것을 교사가 효과적으로 예방 및 지도할 방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이제 연구 참여자들이 얘기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3번입니다. 체육교사 디지털 리터러시를 세 가지 차원에서 개념과 함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육교사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존의 최희창이 제시한 운동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리터러시, 저희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즉 운동 소양이란 한 사람이 운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총체적 자질로 운동을 잘 하고, 잘 알고, 잘 느낄 수 있는 능지심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축적되고 발휘되는 자질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체육교사 디지털 리터러시를 그림과 같이 그 개념을 제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단순하게 잘 다루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넘어서 체육교사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는 도구를 잘 다룰 줄 아는 능소양보다는 지소양과 심소양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양은 여기 노란색 박스에 나와 있듯이 체육교육 과정과 디지털 환경에 관한 명대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인지적 능력과 자질을 말하며 체육교사 디지털 심소양은 디지털 환경과 에듀테크에 대해 지니는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와 마음의 자질을 말합니다. 또 이어서 연구 결과 1과 연구 결과 2를 종합해서 연구 결과 3의 함양 방안에 활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연속체에 따른 인식을 가로축으로 보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 형태를 세로축으로 봐서 만들어진 이제 좌측에 보이는 인식과 활용의 격자표에서 이제 교사가 번호 어디쯤에 이제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함양해야 될 소양을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개념 틀을 제안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소양이 좀 부족하고 어떤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교사가 알 수 있도록 그 개념 틀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소양별로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소양에 대해 함양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대인적 차원,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행정적 차원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교사가 이제 책을 읽는 것, 그런 간단한 거에서부터 불필요한 업무 축소, 기기 구입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종합 논의입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에 대한 긍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인식만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뤄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관으로부터 비롯된 교사의 인식을 연속체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체육교육 현장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체육교사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체육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을 활용한 체육교육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교육관에 따라 인식이 나눠지고 또 형태별로 나눠지고 이에 따라 각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영철 최윤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디지털화, 지능화, 연결화, 융합화, 개별화 이런 키워드와도 부합합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도 운동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위 이외의 운동 향유 방식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더 다양하게 운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거나 더 깊이 있는 운동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정준 유창환의 연구에서 제안한 과학적 접근과 인문적 접근으로 나눠 바라봤을 때 기술 혁신이 체육활동의 간접 체험의 문화적 즐거움과 경험의 질을 풍부하게 해주고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으로서의 문학, 예술, 종교, 철학, 역사를 보고 읽고 듣고 말하는 인문적 활동들이 디지털을 통한 운동 향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저는 체육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즉 체육교사는 다가오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떤 교육 목표를 가져야 하고 어떤 역량을 지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또
또 이제 체육교사들은 이제 이런 걸 잘하는 체육교사들은 어떤 남다른 소양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어떤 지적 호기심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이 압축적으로 도식화해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언입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에듀테크 선도 교사들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체육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습니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업무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인식 활용표에 드러난 함양 방안을 반영한 체육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더 많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운동 향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에듀테크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논문을 쭉 보고 시적절하게 현장의 체육교사들이 이 분야에서 개별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한 논문은 또 이런 주제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특히 이제 저도 이런 연구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논문을 통해서 나는 어디쯤에 속하는 교사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발표해 주신 이충원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